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새로 산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권의 책이 있습니다. 대략 여기까지는 과학, 인문 그런 책이고 그 다음에 소설책이 쭉 이어집니다. 제일 먼저 인간 등정의 발자취입니다. 제이콥 브로노우스키의 작품입니다. 자, 이 책을 이렇게 여러 책을 소개할 때 소개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대작이죠. 제이콥 브로노우스키는 말 그대로 인류가 걸어온 그 모든 과정을 과학과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철학 등의 여러 가지 관념을 다 조합해서 이 책 한 권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 책은 분량은 그러니까 한 600페이지 정도 되고 이렇게 책 중간중간에 여러 그림과 사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글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인간이 유인한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방대함은 거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이 별로 되지 않은 것들로 어떻게 그 인간의 모든 비히스토리를 실어낼 수 있었냐? 그것은 이 글에 담겨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함축적이고 포괄적이고 심오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여정을 다 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그렇게 읽기가 원활한 책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심오한 내용이기 때문에 몇 번을 읽어내야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내용이 그렇게 읽기 어렵냐? 그것은 아니에요. 저로서는 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제이콥 브로노우스키의 사진입니다. 자, 이분이죠. 이분은 폴란드 태생입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실질적으로 다 성장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미국을 거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 이 제이콥 브로노우스키의 인생 과정을 거주지를 살펴본다면 20세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유명한 작가에서 이런 출생 이력을 제가 많이 보는데 1908년 폴란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유럽에서 태어났겠죠. 동유럽에서 출생한 사람 중에서는 동유럽에 유대인 거주지 개토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동유럽에서 탄압을 피해서 서유럽으로 가거나 미국으로 가거나 이스라엘로 가거나 여러 군데로 갔었죠. 특히 또 조금 있다가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과학사 쪽으로 유명한 작가 중에 이 폴란드계가 많이 있습니다. 역시 제이콥 브로노우스키 역시 폴란드에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독일로 갔다가 독일에서 또 핍박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부해서 자신의 어떤 이런 학문적 역량을 키웠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미국으로도 가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20세기 지식인의 일반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지만 결국은 동부 유럽에 있다가 결국은 서부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거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대한 과학자의 20세기 거주지의 이동을 본다면 20세기 문명, 패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책의 내용보다 지금 제가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아무튼 자, 제이콥 브로노우스키는 여러 분야의 학문을 수학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물리학자에서 생물학자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 인간 등정의 발자취는 BBC의 인간 등정의 발자취 프로그램이 13부작으로 제작됐는데 TV 방영한 시리즈물의 원작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지나간 사람은 바로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죠. 목차로 한번 책의 개략적인 흐름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매우 흥미를 담기는 목차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 아래에 있는 존재, 즉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의 태동이죠. 계절의 수학 돌의 결. 돌의 결이라는 것은 인간이 결국은 자연에서 채취한 돌과 같은 자원을 토대로 이 문명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건축물은 사실 돌이죠. 콘크리트도 돌이죠. 돌을 갖다가 운반하기 힘드니까 돌을 잘게 부숴가지고 몇 가지 화학작용을 거쳐서 이렇게
인간의 거주지를 형성했죠. 그다음 뭐 숨겨진 구조, 천구의 음악, 별의 사자, 장엄한 시계장치, 점차적으로 문명의 발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쭉쭉쭉쭉 와서 뭐 지식의 활용성, 이어지는 세대, 긴 유년 시대,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저자의 이력과 목차가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물리학자에서 생물학자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목차도 20세기 초반에 물리학적 이야기를 다루다가 마지막에는 생물학으로 이야기 구조를 마무리합니다. 왜 생물학으로 이야기 구조를 마무리했냐면, 자,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 등정의 발자취를 파악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인간은 하나의 생명체고, 생명체, 인간만이 가지는 그 본질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이 필요했나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 뒷면을 보시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밑에 제이콥 브로노우스키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르네상스 지식인이라고 제이콥 브로노우스키를 별도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인간 등정의 발자취라는 대작을 제가 오늘 이렇게 짤막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짤막한 시간에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 책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할까요? 뭐 빨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아무튼 이 책에 대한 미안한 감정도 듭니다. 이렇게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책임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책 전면을 한번 다시 보시면 뭐 다윈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있네요. 인간 등정의 발자취에서 인간사에서 가장 큰 획을 그은 사람을 전면 표지에다가 이렇게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1973년경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번역이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한번 행했는데 그 번역자가 바로 김은국입니다. 여기 써져 있죠. 김은국은 바로 순교자라는 작품을 집필한 유명한 문학인이죠. 자, 문학인이 이 책을 20년 전에 집필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이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번역한 것을 약간 다듬어서 지금 서점에서 출간된 게 바로 이 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간 등정의 발자취. 그러니까 거대한 비기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를테면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라든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느낀 것은 총균세나 사피엔스도 결국은 이 책의 아류가 아닐까 뭐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자, 인간 등정의 발자취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는 왜 역사를 보존하는가입니다. 책 전면을 보시면 막 복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러 건물과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로버트 파우저라는 분입니다. 자, 이 책을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버트 파우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책 날개를 펼치면 로버트 파우저가 등장합니다. 백인이죠. 그 다음에 미국인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단순히 백인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재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러 거주지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서도 살았고, 그러니까 순수한 미국 백인이지만 동양적 사고와 문화를 충분히 체험한 분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로버트 파우저 교수께서 이 책, 즉 한글로 되어 있죠. 이 책을 직접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미국인이 쓴 번역본이 아니라 직접 한글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모국어가 아닌 한글을 썼기 때문에 약간 문장이 어색하지 않을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작가보다 더 잘 썼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책이냐? 도시와 관련된 책입니다. 도시는 왜 역사를 보존하는가가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과거로부터 쭉 흘러왔겠죠. 그렇다면은 과거로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완전히 파괴됐지만 어떤 것은 유물로서 존재하겠죠. 집가의 상승과 인구 유입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유물 중 몇 개는 제거하고 몇 개는 남겨야 됩니다. 대부분의 모든 유서 깊은 도시는 이와 같이 그 남아있는 유적 중에 일부는 해체하고 일부는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남기냐? 그것은 도시의 패권자에게 유리한 걸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색이 들어간 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정권을 잡은 정치권에서 그 유물 중에 자신의 정권의 어떤 가치 지향과 부합되는 것을 위주로 남긴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쓰여져 있고,
덧붙여 정치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만들어가는 문화의 형태도 남겨지는 것이 도시다. 그러면 어떤 도시를 대상으로 했냐?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도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로마, 런던, 파리, 그 다음에 이 저자가 동양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도쿄, 나라, 그 다음에 독일의 드레스덴, 제국주의의 산물이죠. 그 다음에 히로시마, 이와 같이 폭격을 당했던 도시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찰스턴, 뉴올리언스, 샌안토니오, 즉 미국은 오래된 국가가 아니지만 200년 전부터 성장한 도시의 어떤 유물과 흔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우리나라 도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경주, 전주,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내용도 재미있지만 이렇게 그림을 보는 재미가 더 좋습니다. 저자가 이런 그림을 이 책에 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를 뒤졌다는 것은 자명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도를 실은 게 아니라 이 책의 내용과 부합되는 자료를 실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고가 깃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책은 이 책 좀 비싸요. 비싸다고 해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저자의 정말 크나큰 노고가 들어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틀려집니다. 저는 특히나 이렇게 그림과 지도와 섞여져 있는 책을 더욱 좋아합니다. 상당히 제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책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책 뒤편을 펴시면 이 해와라는 이 출판사에서 이와 비슷한 시리즈물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책의 저자 로버트 파우저는 도시독법, 외국어 전파담, 외국어 학습담과 같은 3권의 책을 더 집필했습니다. 저도 이 서점을 방문 때마다 이 책들을 구경했는데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 책을 구입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봤더니 로버트 파우저 교수님께서 생각보다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 정도는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제가 해와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 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 여러 있어요. 경성백화점 상품 박물지,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100년 전 영국 조선을 만나다. 이 책도 제가 읽고 있고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는 왜 역사를 보존하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책입니다. 신세계의 강 미시시피입니다. 저는 강을 좋아합니다. 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좋아하고 강과 관련된 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과 관련된 책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혹시나 어떤 책이 있을까 봤더니 이 문명의 강 시리즈를 출판하는 출판사가 있더라고요. 이 산수야라는 출판사에서 이 미시시피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나우강, 그 다음에 겐지스, 그 다음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그 다음에 나일, 이렇게 시리즈를 출간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리즈 중에서 어떤 것부터 제일 읽을까 하다가 도나우강은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미시시피를 한번 읽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미시시피는 6,000km가 더 넘죠.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긴 강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강이 제일 기냐는 것은 나일강이 가장 긴 것은 변함없는데 그 다음부터 양쯔강, 그 다음에 미시시피강, 그 다음에 아마존은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길이가 요동치기 때문에 대략 2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시시피강은 사실상은 원래 아메리카 원주민과 같이 했던 강이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시시피와 관련된 이야기는 미국 건국 초기의 이야기에 국한되어 있죠. 아니다 다를까 이 책은 자 미시시피가 흘러가는 그 지역 주의 주요 인물, 그 다음에 주요 사건,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아메리카의 근원은 미시시피강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 러즈 모어산 대통령 조각상도 이야기합니다. 미시시피강 근처에 있죠. 그 다음에 남북전쟁이 일어난 캔자스, 이어서 미주리, 그 다음에 켄터키, 테네시, 루지애나, 이런 식으로 쭉 미시시피강 유역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책은 제가 좋으면서도 약간은 실망했던 것은 이 책이 미시시피강 강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미시시피강이 존재하는 그 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과 약간은 연관되어 있지만 좀 더 강과 상관없지만 그 지역의 인물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완전한 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미시시피강 유역권에 딸린 미국의 역사책이다. 그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미시피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는 있죠. 신세계의 강 미시피였습니다. 자, 오늘의 긴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책입니다. 측정의 세계입니다. 까치에서 출판했습니다. 까치는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죠. 특히나 지구과학과 관련된 여러 책을 출간했고, 그 다음에 이에치카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그 다음에 빌 브라이슨의 다수의 작품 등 여러 좋은 책을 출간한 게 바로 까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까치에서 나온 작품은 가급적이면 구입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저하고 맞지 않는 책 외에는 읽어보려고 하죠. 그래서 꾸준히 구입하고 있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까치 출판사의 일반적인 하얀색 디자인과는 다른 알록달록한 색으로 나타났습니다. 측정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책 전면에 보시면 저울과 자를 든 인류의 숨겨진 역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타임지 선정 올해의 책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런 문구는 어느 책이나 웬만한 건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혼란스러운 우주에서 믿을 만한 기준을 찾아라. 역사적, 과학적, 사회학적 경이로움이 넘치는 측정의 세계. 그렇습니다. 어떤 측정, 단위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단순히 어떤 측정 기구를 통해서 길이가 얼마다, 무게가 얼마다 이렇게 그냥 주어진 기준치를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하는데, 그러나 자세히 이런 책을 읽다 보면 그 기준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하고 어렵고 놀라운 과정을 거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단순히 그 측정 기준치, 그러니까 1m, 1파운드, 1kg 이런 것을 결정하기는 것이 그냥 몇몇 유력 인사들이 만나서 자 이렇게 정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인간의 온갖 이야기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측정의 세계와 같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의 인간의 걸어온 여정을,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측정 기준치한테까지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책이죠. 물론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책을 읽었더니 대략 이런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자, 역시 읽으나 마나 이런 책은 좋다는 것을 제가 독서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측정의 세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책 모든 소개를 마쳤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들은 소설 외적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임팩트 있는 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간 등정의 발자취는 독서인이라면 한 번 정도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되고, 도시는 왜 역사를 보존하는가도 충분히 읽어볼 만하고 생각하고, 측정의 세계는 이런 책은 반드시 읽어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권 한 권 서점을 직접 방문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고민하에 구입하는 책들은 대부분 실망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또 설령 실망한들 어쩌겠습니까? 그 실망한 책을 읽었기 때문에 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지 않는 책을 읽었다고 해서 괜한 시간을 보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권 한 권은 그 작가의 모든 역량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였습니다.